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과학기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이제 원전 사고가 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러한 원전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 건가요? 자, 이런 원전 사고가 나는 이유는 결국은 인간의 합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사고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이건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이런 원전 사고 같은 것을 이제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체제 같은 것들이 필요해 라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잘 모르죠. 과학기술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발전해왔던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러한 과학기술에 대한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세시대에 이 신을 믿었던 그러한 이 사람들의 모습과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맹신하는 거죠. 과연 이런 것들이 맞는가, 정당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지난 시간에 합리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근대의 중심적 원리 중에 하나인 합리성에 대한 신뢰, 이성에 대한 신뢰가 어떤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가, 이것을. 자, 이런 것들을 봤다면은 이제 이러한 합리성, 이성에서 나온 가장 중심적인 결과물 중에 하나인 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를 공부함에 앞서서 이제 좀 근본적인 아주 이러한 사고방식이 어떠한 것에서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죠. 자, 과학기술을 신뢰하고 이런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은 이 영국의 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런 생각들은 있었겠지만 이 베이컨이 본격적으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베이컨은 이 네 가지 우상, 뭐 종족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동굴의 우상, 이런 것들을 비판합니다. 이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계몽주의에서 비판했던 어떤 미몽, 이제 무지,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우상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이성,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은 이 베이컨은 이제 경험을 중시하는데,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야말로 이런 우상의 오류,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의 오류를 극복한 객관적이고 참다운 지식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인간이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은 경험이라고 보고요. 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학문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관찰과 실험에 기초한 과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자, 그러면서 베이컨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도 다 아는 말, 아는 것이 힘이다. 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 아는 것이 힘이다. 되게 단순한 구호인데, 이 단순한 이야기에 사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특히 학문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 결국 아는 것, 이 아는 것을 추구하는 게 과학이죠. 근데 과학이 추구하는 목적은 결국은 힘인 겁니다. 즉, 그냥 단순하게 진리를 찾는 데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는 보통 과학의 목적은 어떤 모르는 것을 발견해내는 그 발견의 기쁨을 과학의 목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냥 아는 것에 그치면 그것은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힘이다 했을 때 그 힘은 유용성을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이 세상을 유용하게 바꿀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즉, 이러한 과학은
자연을 제어하고 변형하며 조작함으로써 인간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측면이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는 것은 힘이다라는 단순한 말 속에요. 자,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에 기반해서 결국 베이컨이 지향하는 것은 현세의 유토피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실제로 요 유토피아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이 유토피아가 신이 만든 것이며 내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지상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결국 근대라는 시대는 지상의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과학 발전이 인류 사회의 진보를 보장한다는 낙관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에 대한 통제 능력의 증대를 진보의 잣대로 보는 거죠. 자, 이런 것이 결국은 이 근대라는 시대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시간으로 가는 것, 진보 시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사고방식은 결국 과학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사고방식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기술 중심주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볼 논술 핵심 키워드 첫 번째가 기술 중심주의죠. 자, 요 기술 중심주의를 설명하는 제시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원 고갈, 자원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제시문, 2007년도 고려대 모의에서 나왔던 제시문인데 두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단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합리성이 자연 환경을 인조적인 것으로 만들어 왔으며 인간이 더 이상 자연의 제약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술에 충분히 투자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오늘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기술 중심주의의 중심적 사고방식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자원 고갈 같은 것도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은 결국은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많은 자원을 채취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결국은 뭐 예전에는 구리가 3% 이상 함유되지 않으면 비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0.3%만 함유되어 있어도 자원을 채취할 수 있어. 구리를 채취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결국은 여기에